네, 북한 관련 소식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제프리 루이스라고 미들버리 핵미사일 연구소 소장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밝혀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방하거나 뭐 같은 종류라는 게 분석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북한의 자체 개발한 KN-23 모델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좀 다르다. 구경이 한 0.9에서 1m 정도고 길이가 한 7.5m로서 러시아제보다 조금 길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 레이스웨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네. 이 전선관이 좀 길다. 이스칸데르보다. 그 왜 기냐 그랬더니 이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면적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게 자체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반도 전역을 이제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예. 위협적이다라고 이제 미들베리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북한의 주요 인물 처형설이 돌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요 인물들의 모습이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북한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네. 네. 남측에서 이제 추측성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북한은 조선 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에서 뭐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측이나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심증을 근거로 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노딜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이 북한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노역형 자강도에서 이제 혁명화 교육을 6개월 이상 받고 있다라는 보도 하나고요. 네. 실무 스티브 비건 미국의 대북 협상 특별 대표 협상을 했던 카운터파터 김영철이었죠. 김영철 대미 특별 대표가 요독 수용소 내지 처형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김성애 통일전략실장 역시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신혜영 통역사 그 여성 통역이 있었죠. 그 통역도 같이 이제 요독 수용소로 갔다라는 이제 보도였습니다. 예.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 2, 3일 만에 이제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어떤 공연 관람 행사의 11번째로 김영철을 호칭하면서 맨 마지막 자리에 이제 김영철의 모습이 네. 등장했습니다. 당초 문제가 있었다는 김여정은 이제 리설주 옆에 바로 앉아 옆에 있었죠. 있었죠. 예. 네. 다만 이제 김영철이 원래 좀 뚱뚱하고 좀 네. 이렇게 건장한 느낌을 줬는데 네. 이번 사진상으로는 좀 헬스칸 네. 모습이어서 뭐 반성문 쓰고 좀 노역형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느 정도 또 네.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가 지금 김혁철과 김성애 등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소식은 이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처형설의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이 이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예, 될까요? 아마 한국의 언론 미디어를 북한만치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우리 C 채널도 좀 북한에 시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언론을 매일 오전 오후로 탐독한다고 과거에 황장엽 전 비서께서 네. 제가 있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시절에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김영철이 숙청됐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판단에. 왜냐하면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네. 네네. 이 만약 협상을 잘못했다고 사람을 노역형에 보거나 숙청을 한다면 이건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성장적인 국가와 그렇죠.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는 미국 조야의 회의론이 나온다면 그거는 3차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황급히 좀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발빠르게 아마 대응을- 발빠르게 공개 어떤 사진을 네.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 국방부가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좀 북한도 당연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불량 국가를
영어로 하면 루즈 스테이트라고 네. 합니다. 네. 예, 이 여성들이 말하는 루즈하고 약간 발음이 비슷한데 약간 네. 좀 다릅니다. 어. 6월 1일 날 미 국방부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태평양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제 그 앞에 붙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도,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제 연합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태평양에 확산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예, 그렇죠. 이제 전략이죠. 한국도 거기에 지금 동참을 이제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제 세 개 국가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인권 상황이 최악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북한을 위협하는 북한은 로즈 스테이트 일종의 그 불량 국가라고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네, 네.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 국방부는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 뭐 계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대화할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완급 조절 또 배드캅, 굿캅, 예,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네. 악역과 또 선역을 이제 구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능수능란한 전략이고요. 네. 늘 저희가 뭐 외국 방송을 보면 I have a good chemistry with 김정은 맨날 궁합 좋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고 있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케미가 예, 네. 케미스트리가 좋다, 케미가 좋다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화물선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납포해서 지금 사모아 섬으로 끌고 온 상황입니다. 예, 예. 일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 23975 위반이었고요. 이 배를 돌려달라고 지금 이제 유엔을 통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존 볼튼이 지난 68년에 납포한 푸에볼로와 교환 문제를 이제 논의해 보자라고 응수하는 정도로 이제 반격을 가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상황이 너무 악화일로로 가면 예. 이 상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김 위원장 양측이 하여튼 금기 사항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공격은 자제하는 선에서 네. 일단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이 대화의 조건은 결국에는 비핵화 문제인데요. 최근에 또 영변 우라늄 시설이 가동된다는 게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미국의 위성 사진을 통해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물자와 차량이 이동하고 있고 또 사람이 드나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 연기가 발생함으로써 농축 우라늄이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지금 농축이 되고 있지 않냐. 그 농축된 우라늄이 결국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네. 영변 핵시설이 가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서 핵 문제가 조속히 또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통일부가 이제 800만 달러의 지원을 밝힌 것은 작년이었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직접 돈을 이제 국제기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시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북한의 식량난이 금년 3월부터 이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이 800만 톤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12개 부처의 차관들의 서면 동의를 거쳐서 남북 교류협회라는 단체 명목으로 WFP에 430만 달러, 그 다음에 세계 원조 식량 계획이죠. 예, 주로 예. 구호 단체고요. 그 다음에 유니세프라고 그래서 네. 아동들 지원하는데 한 370만 달러를 이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 WFP 세계 식량 계획에는 주로 60개국의 영유아 어린아이들 또 부족한 각종 음식들을 이제 네. 제공할 얘기고요. 유니세프가 제공하는 것은 주로 아이들용 이유식이라든가 각종 지금 필수 음식
자재 등을 이제 네.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북한과 일본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 간의 접촉이 좀 무산이 됐어요. 또 북한은 여전히 일본에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풀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과 일본 각각의 좀 셈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제가 지난주에 일본 측 관계자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에서 북한과 일본의 접촉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예. 일단 아베 총리가 이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몽골을 통해서 북한 측과 일본 측이 비공개로 이제 접촉을 가져서 이번에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화라는 1.5트랙의 국제 NGO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화에 참석해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비공개 접촉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 전날 북한이 특유의 전략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만남을 갖지 못했고요. 일단 7월 말에 ARF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 태국의 방콕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한 27개국의 대표가 오는데 연례적으로 북한 대표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북일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초점은 일본은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북일 수교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적극적인 경제 협력 지원을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이제 2001년에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을 한 이래로 거의 매년 일본 어떤 대북 정책의 화두가 되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덧 벌써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제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지난주에 북한이 미국의 계산법을 바꾸라,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일단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도 이 6.12 1주년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네, 이제 아주 감동적이었던 회담이었죠. 벌써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자, 세월이 빠르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사실 1차 회담은 4개항의 합의문으로서 총론적인 이제 성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표현에 의하면 상견례 수준의 회담이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돈을 맺을 때 서로 양가 부모들이 만나는 것을 상견례라고 그러는데 네. 그 영어 표현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get to know you라는 표현을 씁니다. Get to know you. 네, 당신을 알아가는. 알아가는. 네, 1차 회담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2차 회담은 이제 알아가는 건 끝났고 양측이 이제 혼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도장을 찍는 회담이 이제 하노이 네. 회담이었죠. 그러나 양측은 동상이몽의 성격을 가지고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65시간의 길차 여행 끝에 이번에 드디어 트럼프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는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예비 실무회담을 해보니까 이 핵의 포기의 범위가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즉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의 한 50% 정도인데 이것만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분강이라든가 강선 등 여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다 포함해야지만 북한 비핵화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영변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회담장을 갔죠. 이 양측 간에 이제 이 회담 결렬 이후에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네. 평양 내부에서는 김영철 수청소리에 소용돌이 가고요.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는 선박 납포를 둘러싸고 또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회담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통해서 연말까지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포기로 북한에 대한 제재 네. 완화를 다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평화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영변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영변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서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구도를 둘러싸고 양측이 지금 강대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5월 4일, 9일 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한번 시범적인 뭐 스트라이크라 할까요? 네. 시위를 벌였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선박 납포를 공개하면서 몰수 조치에 압박을 취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양측의 기싸움이 이 삼복더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연말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측이 움직여줘야지만 뭐 네. 최소 가을부터 준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상호 쉽게 말해서 상대에 대한 기선 제압. 우리가 씨름으로 볼 때는 뭐 삿바 싸움이라고 그러죠. 네. 삿바 싸움에서 우선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 좀 상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또 6월 말에는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도 열리고요. 이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사카를 옵니다. G20 네.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네. 얘기가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안을 했을 때 뭔가 관계 개선에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이 슈퍼파워들이나 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라고 지금 계속 고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이나 서울 방한 또 이 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이 과연 실타래처럼 지금 얽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10일 오슬로 대학에서 연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